민주당 경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들은 지금 흔적도 보이지도 않고 좀 오르고 있던 반기문 사태 이후에 황교안 대행의 지지도 정체하거나 뒤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다시 9%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머지 보수 진영 후보들은 존재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야권 주자들끼리 안희정이 갤럽 조사에서 22%까지 가게 되면서 31%대의 문재인과 경쟁을 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면서 1, 2등을 여야 통틀어서 야당이 달리고 있는 이런 진기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기가 찬데요. 지금 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선보다요. 많은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부인하고 싶겠지만은 사실상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에 여러가지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화 될 것 같고, 태극기를 들고 탄핵 기각을 외치던 분들도 이제는 탄핵 반대 국민저항본부를 만들어서 사실상 탄핵 이후를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박 박사모가 경선에, 민주당 경선에 이렇게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다 보니까 참석을 해서 문재인을 낙선시키지 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투표하겠다, 투표에 참가하겠다, 즉 역선택을 끌어내겠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정치적으로 반대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남의 당의 경선에 들어와서 오히려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게 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역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박 지지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자, 다른 후보를 찍자, 이렇게 지금 선동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모집을 시작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숫자는 현재 19일 현재 40만 명에 육박을 했고, 이 중에 일부는 보수 중도 지지자들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문재인 떨어뜨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친노 진영에서는 역선택을 제압할 길은 압도적으로 참여해서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얻어서 끝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냥 하는 이야기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는 낙곰수의 김용민이 자유한국당에 팩스로 당원을 가입했다가 몇 시간 뒤에 들켜서 제명이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형태도 발생했는데요. 아마 이 친박들의 박사모의 민주당 경선 가입을 빗대는 일종의 패러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남의 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 경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솔직히 보수 진영부터 이렇게 개입을 해서 자신들이 미는 후보를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만들고, 그걸 또 경선을 내부적으로 또 두 당 간의 경선을 시켜서 보수 진영의 후보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게 맞는 이야기지, 남당에 가서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붙인다라는 게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사이에 차별성이 있습니까? 안희정 후보가 좀 온건하다, 보수의 안보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는데 엄격하게 따져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안희정의 미묘한 밀월 관계의 결말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이 1위를 가고 있고 안희정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면 지난 2007년의 한나라당 상황과 비슷한데요. 당시 이 대선 주자 지지율 1, 2를 놓고 그때 노무현 정권이 하도 실정을 하다 보니까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1, 2등을 다투고 있고 야권의 후보는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비슷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무슨 BBK니 최태민이를 놓고 죽기 살기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1, 2 후보는 거기서 당선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예선이 바로 본선 승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은 원래 뿌리가 진노라서 그런지 서로 공격을 자제하고요. 서로 칭찬하면서 지켜 세우고 있는 부분을 보이는데 이것이 뭐 고도의 전략이니 어쩌니 하는데 다른 거 다 빼고요. 지난 주말에는 촛불 시위 현장에 둘이 나란히 와가 기속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해 공유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 둘 중에서 더 이상한 사람은 저는 안희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등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정치나 스포츠에서 2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1등이 되기 위해서 1등을 굉장히 밀어붙이고 1등의 여러가지 약점도 공격을 하고 한마디로 까발리고 붙어야 될 건데 전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촛불 집회 직후에 안 지사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안희정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우리 당 전체의 외연이 넓어지는 거고 이게 함께 모인다면 정권 교체의 힘이 될 거다라고 득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도 또 화답을 해요. 그것도 촛불 집회 후에 기자들한테 동지애로 서로 신뢰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해왔고 당의 동지로서 함께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이래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상호 공격도 안 하고 자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가 원만해졌어요. 안희정이 대연정 이야기하거나 사드 발언을 할 때 문 쪽에서 그 지지자들이 안희정을 공격을 했는데 최근에 이것까지도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문이 무조건 나는 안희정을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그러는 건지 안희정은 문을 공격했다가는 집토끼한테서 외면받아서 손해가 클까봐 그러는 건지 서로 공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자, 안희정은 지금 이런 정도의 상태는 오히려 경선을 싱겁지 않게 만들어서 재밌게 끌고 갈 수 있고 야권 후보 진영이 더 커지게 만드는 이런 효과로 가면서 문재인의 독식이다. 검증 없이 문재인이 혼자서 뛰어서 혼자 된다. 이런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안희정은 문재인을 확실히 이길 때까지는 칼을 안 뽑겠다. 그러면 안희정이 이번 경선의 과정에서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한테 확실히 이기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올까요? 저는 안희정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문을 이기는 지지율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희정은 확실히 이기는 순간이 오지 않으면 칼을 안 뽑고 있다가 그냥 이대로 적당히 지겠다라는 말에 다름 아닌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언제까지 우호적일 거냐. 문제는 지지율이다. 문이 다소 현재는 여유있게 앞서지만은 두 사람 차이가 좁아지거나 안희정이 역전한다면 급 반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야권 성향 언론의 바람잡기라고 봅니다. 저는 안희정이 문을 역전하는 순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안희정이 그래서 문을 공격하는 순간도 끝까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지지율을 보면 제가 앞에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갤럽 3주차 조사에서 2월 문이 33, 안이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이 2주차에서는 좀 빠졌었는데 지금은 다시 회복했는데요. 자, 근데 안은 2월 첫째 주에 10%, 둘째 주에 19%, 셋째 주에 22%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0%도 넘겼고 또 충청권에서는 문을 제끼고 1위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남에서는 여전히 문이 32, 안이 21로 11%로 앞서고 있고요. 또 이 문이 그간에 이 지난 총선 이후에 호남에서 여러 가지로 고전을 했습니다만은 호남에서의 지금 문을 바라보는 시각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밀어주자. 이런 시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충청을 이기는 데서 더 나가서, 아니 호남에서도 문을 역전시킨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서 둘이 좀 치열하게 싸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제 뭐 야권 내부에서는 서로가 상승하는 동방 상승은 이제는 거의 끝이 났고, 야권 표들은 거의 다 나올 것 다 나왔다. 지금부터는 서로 표를 깔아먹는 제로섬 구간입니다서 경쟁이 격화될 거다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친노로서 서로 권력의 생리를 잘 알고 근본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희정은 이번에 야권의 그 경선 주자로서 확고한 자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문한테 손을 들어주고 문 정권에서 사실상 정치적 이인자 역할을 수행하려는 쪽으로 입장을 저는 굳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금설금해서 설금설금 대통령 자리까지 지지율이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먹어버리는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안희정은 이번 대선을 뛰는 태도가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력 관리를 위해서 대선에 나와서 뛸 수 있는 나라 참 한국입니다. 이런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선거는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나서기만 하면 당선을 목표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저도 과거에 이 적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매우 열악한 지역에서 나서서 떨어졌습니다만 선거 과정에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단 하루도 선거를 뛰기가 싫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선거에 나와서 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신기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안희정이 문재인에 대해서 검증이나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 정체성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제기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뛰면서 충청권 표를 확보해주고 더 나아가서 야권의 다양한 칼라들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지자들을 끌어내고 또 보수나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문에게 다 몰아주기 위한 어떤 내부 계략이냐.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행태를 보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 야당은 이런 것까지도 매우 이렇게 우아하게 잘 합니까? 이것이 보기 좋은 경선이라고 봅니까? 지금 미국에 한번 보십시오. 힐러리하고 샌더스가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부시하고 제 부시하고 또 기타 다른 후보들과 트럼프 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 뛰는 선거요. 이건 쇼라고 저는 생각하고 프로레슬링이라 생각합니다.